인천대 녹색기술연구소. 최근 제주 바다에서 크게 번성하고 있는 갈파레를 가지고 첫 번째 실험을 해봤다. 비커 3개에 바닷물을 채우고 산도를 측정하는 시약을 떨어뜨렸다. 중성인 바닷물이 노랗게 변했다. 이 가운데 비커 2개에 갈파레를 넣은 뒤 하나는 빛이 통하지 않게 은박지로 감싸고 다른 하나는 밖에서 빛을 비췄다. 20분 후 빛을 비춘 비커의 파레를 꺼내자 물이 짙은 파란색으로 변했다. 파레가 활발히 광합성을 해서 물속에 산소가 증가하고 이산화탄소가 줄어 물이 중성에서 염기성으로 변한 반면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었다. 파레가 물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그 pH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색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게 파란색으로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물속의 산소량을 측정할 수 있는 특수 제작된 장치에 제주를 비롯한 우리나라 연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도박을 넣고 뚜껑을 닫아 공기를 차단했다. 처음에 이산화탄소량은 2030ppm이었다. 30분 뒤 이산화탄소량은 1900ppm으로 떨어졌고 물속의 산소 농도는 3% 정도 높아졌다. 개도박이 광합성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다. 2시간 뒤 실험을 끝냈을 때 이산화탄소 농도는 1390ppm까지 낮아졌고 그만큼 물속의 산소 농도는 높아졌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반복 실험한 결과 개도박은 광합성을 하면서 1초에 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면적의 열대우림보다 5배, 산호초보다 2.5배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많았다. 개도박 외에도 갈파레와 감태, 곰피의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탁월했다. 네, 해조류도 물론 광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어떤 해조류들은 육상 식물 중에서 광합성 효율이 가장 높은 식물보다도 한 5배 이상 되는 그런 광합성 효율을 보입니다. 이 실험 결과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해안에 서식하는 해조류는 연간 최대 3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육상에 나무를 심거나 풍력과 태양열 등 청정 에너지를 이용하면 UN 기후변화협약의 청정 개발 체제에 따라 줄인 양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인정받는다. 이 배출권은 이미 국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조류도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연안 바다에서 양식되는 김과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는 76만 톤.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를 잘 활용하면 해조류를 키워 바다와 어미를 살찌우고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얻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일단 전 세계 그 생산량의 3, 4위를 차지하고 있고 양식 기술로서는 거의 세계의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저감원으로서 해조류가 인정을 받는다면 선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또 이러한 기술 인정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또 이제 다른 나라의 기술 이전도 가능하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연 상태에서 자연을 가꾸는 일도 되기 때문에 감태나 미역 같은 대형 해조류 외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닷속에는 수많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살아 움직인다.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이들도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산화탄소를 소비한다. 또 바닷물 온도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류 현상에 따라 표층에 녹아있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심해로 옮겨져 저장되기도 한다. 바다가 온실가스를 삼키는 거대한 하마인 셈이다. 해양 생태계의 먹이 사슬인 1차 생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주로 동물 플랑크톤이라든가 저소성 인메페류의 위생이 먹이로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상식물과 마찬가지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 CO2의 농도를 줄여주고 또한 수중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